우리 슈퍼마켓 강도살인 사건에 대한 10대 소년 3명을 긴급 체포, 범행일체를 사백받아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가 범인을 제보하려는데요. 작년에 우리 슈퍼 살인 사건 진범이요. 아들 소희가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갔어요. 근데 사건 났던 날 아침 승우는 건넌방에서 자고 있었다. 이거 한번 읽어봐. 뭐야? 그럼 이 사건에 연관된 경찰 전부하고 전쟁이라도 하실 겁니까? 시퍼렇게 젊은 애들 인생 3명이 걸려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색의 마지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방송을 녹화하는 날이 공교롭게도 10월 29일인데 작년에 할로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가 일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 없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좀 그렇게 어떤 이제 대외적인 그런 거는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친구들끼리 소소하게 만나는 건 뭐 상관없지만 너무 그런 좀 할로윈 어떤 거 대규모 뭐 그렇게 행사하는 거는 조금 자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뭐 저희 방송 올라올 때쯤에는 이제 개봉을 할 것 같은데 지금 개봉을 이제 한 3일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11월 1일 개봉 예정인데 네, 이것도 실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죠. 네. 정지영 감독의 소년들. 요번에 운 좋게 저희가 영화 시사회가 당첨이 돼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사회 후기 겸 이제 영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아직 개봉 전이기 때문에 스포를 최대한 안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리뷰를 할 생각이고, 이 영화가 나온다는 소식을 팟빵에서 이제 그 크라임이라는 방송이 있어요. 그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 하시는 그 팟캐스트를 제가 듣는데 거기서 이제 실제 사건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제 이 소년들 영화 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이벤트도 팟빵에서 이제 한 건데 또 뽑아주셔가지고 예, 아주 감사하게도 팟빵이 사실 팟빵이 또 이제 좀 저희 방송을 자주 올려줘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일단은 또 이제 제가 제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진 컨텐츠 잡담의 그 이름으로 응모했기 때문에 아 혹시 그 이름으로 우리를 뽑아준 게 아닌가라는 내가 그럴 수 있죠. 예, 약간 좀 예상이 돼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팟빵에서 이제 한지 거의 4년이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전에는 또 이제 팟빵과 또 이제 좀 그런 이제 파트너십이 있었고 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저희를 이제 그걸 보고 좀 그 당첨시켜준 게 아닌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예, 팟빵 감사하게도 예, 네. 고맙게도 뽑아줘가지고 저는 영화 시사회란 걸 요번에 처음 가봐서 예, 아무튼 여러모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그 롯데월드 타워 가가지고 또 구경도 하고 근데 뭔지 모르게 그런 데 가면 뭔가 적응이 잘 안 되는 느낌이에요. 네, 저 되게 좀 헤맸어요. 거기 일대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저는 그 막연하게 아 롯데 시네마라고 하니까 그냥 다 거기 한 건물로 이어져 있겠지 생각해가지고 그냥 잠실역에서 내려서 그냥 뭐 롯데월드 뭘 들어가면 뭐 알아서 연결되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엉뚱한 건물로 갔다가 뭐 헤매다가 이제 어떻게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 일대 잠실 일대가 뭐 롯데월드 그다음 뭐 롯데 호텔 네. 뭐 마트 그리고 면세점 뭐에 타워까지 해가지고 진짜 롯데의 왕국인데 그 잠실 네. 일대가 가면은 저도 금방 찾을 줄 알았는데 너무 넓어가지고 미아대기 집상인 곳이거니와 그리고 또 서울에 살긴 하지만 그런 데 자주 안 가보다 보니까 서울 타워 보고 와 높구만 이러면서 뭔가 뭔지 모를 위화감을 좀 느끼면서 네. 저도 서울 촌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계속 사는데도 막상 그런 데를 잘 갈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또 이제 그 상영관 들어가서 이제 의자에 좌석에 앉는데 좌석이 이제 또 우리가 약간 저희는 이제 주로 동네 극장을 가니까
의외로 약간 그 의자가 클래식하더라고. 약간 옛날 의자처럼 생겨가지고 네. 나무로 된. 약간 옛날 뭐 새마로나 약간 무궁화호가 생각나는 약간 그런 좌석이었는데 보통의 극장 좌석들은 옆에 이게 컵 홀더가 있고 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네 그렇게 돼 이제 팔걸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여긴 처음부터 딱 뭐가 나무에 되게 옛스럽게 나무에 고정돼 있길래 이렇게 뭔가 좀 일부러 옛날 삐를 내려고 한 건가? 옛날 소파처럼 생겼습니다. 네. 사실 제가 저도 뭐 혼자 볼 때가 많으니까 어지간하면 제가 팝콘을 잘 안 사 먹어요. 그치. 근데 그날은 또 이제 시사회 또 온 사람들한테 또 할인을 해주고 하길래 또 이제 마주님이랑 또 둘이 보는 거니까 그냥 우리 뭐 팝콘이나 하나 먹을까 그냥. 몇 년 만에 먹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콤보나 하나 먹을까. 일단 또 할인을 해주니까 할인 안 해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할인을 해주니까 그래서 먹었는데 이제 막상 보니까 이제 이 팝콘 통이 좀 큰데 줄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좌석이 되게 비싼 건물인데 되게 별로다 이랬는데 이제 알고 앞사람 보니. 앞사람을 보니까 뭐가 이렇게 앞에 테이블을 딱 이렇게 꺼내더라고요. 테이블 어디서 꺼내니까 이제 옆에 이 뚜껑이 열리면서 이제 팔걸이에 그 뚜껑이 열리면서 이렇게 약간 그 기차 좌석처럼 네, 이제 맞아요. 그 테이블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가 뭐 모르는 놈이라 내가 역시 좋구만 내가 이러면서. 뭘 모르는 놈이라서 내가 이거 또 결례를 범했구만 또 이제 폄하를 했구만 또 내가 그래서 이제 그러게. 아무튼 이제 더 좋은 좌석이었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게. 니우침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테이블 꺼내서 팝콘 올려놓고 맛있게 먹으면서 영화 봤습니다.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저는 영화 괜찮았어요, 되게. 네, 기존의 그 정지영 감독을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네.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법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정지영 감독 이제 그 특유의 그래도 저는 요번에 확실히 역시 그 내공은 아직 죽지 않았다. 맞아요. 네, 전 그 네,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영화가 실제 또 그 사건을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의 그러니까 의미도 있는데 의미도 중요하지만 영화 자체가 좋아야 되고 그치. 재미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이것도 실화라는 부분에서 우리도 또 이제 또 얼마 전에 또 좀 보스턴을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또 이제 요번에도 약간 또 이거를 좀 이제 유심히 그런 부분에 있어 봤는데 근데 일단은 이제 이거는 근데 조금 그래도 그 보스턴이랑 이제 괴가 좀 다른 건데 일단 또 이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충분히 이제 픽션이 있다는 거를 그치. 고지를 하고 있어. 그래서 실화 기반이라도 보통 한 그 정도의 각색이 있다라는 얘기를 네.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뭔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그렇죠. 오해의 소지가 있지. 근데 이건 이제 처음부터 그냥 일부 인물이나 뭐 장면은 다 각색된 거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실제 실화랑 이제 이 영화랑 좀 이제 비교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알려드릴 건데 일단 이제 이 사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99년에 그 이제 전라도의 그 삼례라는 지역에서 이제 어디 조그만 슈퍼마켓이 있는데 그 슈퍼마켓에 강도들이 들어가지고 3인조 강도가 들어서 이제 걔네가 막 물건 훔치고 하면서 이제 거기 그 할머님을 어떻게 입을 막으려고 하다가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강도 살인 사건인 건데 원래는 이제 도둑질만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는 이제 살인 사건이 된 거지. 네 이제 좀 놀던 애들이 그치. 좀 객기에 가까운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무슨 치밀한 계획도 아니고 예. 사실 슈퍼에 뭐 가져갈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러게. 부잣집도 아니고 저도 이제 이 실제 사건을 잘 훑어보면서 이게 99년의 일인데 이 사건과 되게 비슷한 사건이 있죠. 약촌 오거리 또 살인 사건이라고 그것도 영화로 만들어졌죠. 그 재심이란 영화로 2017년에 이제 정우 배우랑 강하늘 배우가 나왔던 영화 있어요. 범인이 아닌 생사람을 잡아가지고 그치. 억울하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 공통점이 있는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도 2000년 사건이고 이 삼례 슈퍼 살인 사건도 이제 99년인데 그러니까 의아한 게 그리고 좀 충격적인 게 이게 만약에 무슨 옛날 그 군사 독재 시절에 살인의 추억에서 약간 묘사되는 그런 뭐 7, 80년대 어떤 그런 만약 사회 분위기였으면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90년대, 2000년대에도 이랬단 말인가 난 좀 그게 너무 좀 그래가지고 되게 그래도 90년대 말 2000년대면은 좀 그래도 우리나라가 충분히 그래도 좀 민주화가 이미 됐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그런 어떤 그런 경찰이라는 그런 공권력의 어떤 그 강압적인 그런 식으로
그 무고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네. 게 그렇지. 그때도 그랬단 말인가라는 이제 그게 근데 2000년대 뭐 이쪽 저쪽에도 그랬다고 지금은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시대 2023년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참 무섭죠. 그런 게 되게 불과 몇 년 전에도 뭔가 이렇게 자살당하는 사건이 많이 있었고 마티즈에서 사람이 죽는 사건이 있고 네. 누가 봐도 이건 조금 좀 거시기한 의심이 가는. 그렇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약간 조금 아까 말한 그 공권력의 남용이라던가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걸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는 식의 이제 영화들이 나오는 게 아직도 그런 것들이 완전 철저하게 없어서 지금 굉장히 살기 아름다운 세상이면은 굳이 이런 걸 안 만들어도 될 텐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우리가 지금도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좀 경계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네.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다니다가는 언제 어떻게 이제 뒤통수 맞을지 모르는 나도 어떻게 그 저런 만약에 진짜 덫에 걸리면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무고한 시민이 단번에 그냥 범죄자가 돼가지고 철창신체가 되니까는 여기서는 이제 남 얘기니까는 조금 이제 한 발짝 떨어져가지고 진짜 안 됐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그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진짜 땅을 치고 네, 미칠 노릇이지 네. 진짜. 한국 경찰의 흑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따지면은 지은 죄들 네. 그리고 다시는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일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찰의 어떤 그 원죄 같은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근데 역시나 또 세 명의 소년들을 무고하게 그렇게 만든 뭐 경찰 관계자 아니면 검사 하지만 책임진 사람은 없습니다. 네. 네. 물론 그나마 너무 다행스럽게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세 사람이 무죄를 받긴 했어요. 재심을 해가지고 어찌어찌.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힘겨운 과정이었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을 그렇게 만든 책임자들은 딱히 처벌받지 않았다. 처벌받지 않았고 뭐 실제 사건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이제 묘사된 건데 약간 진짜 무슨 그 80년대에 막 그렇게 경찰들이 두드려 패가지고 사람 네. 학생운동하는 학생들 잡아다가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약간 아주 우리가 요즘에 뭐 그런 범죄도시 같은 영화만 봐도 약간 그런 거를 되게 코믹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마석도가 사람을 못 때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과거에 그런 사례 때문에 지금 경찰들이 그렇게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이제 그런 맥락인데 지금의 교사들이 애들을 절대 못 건드리는 그게 과거에 너무 오히려 역으로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 반동이 된 건데 사실 경찰도 지금 그렇게 맨날 우리가 무슨 왜 흉악범을 그렇게 무슨 공손하게 다루냐 설설 기냐 이런 것도 사실 과거에 그런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렇게 된 거야. 이게 너무 또 안타까운 게 이 세 명도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고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폭력에 완전히 압도돼가지고 그렇지. 예, 제가 한 거 맞아요. 제가 죽였어요.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 설경구 배우가 맡은 이제 그 형사가 나서서 어떻게든 이 세 명을 그러니까 누명을 벗겨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이 너무 뭔가 그 공포에 압도돼가지고 본인들이 스스로 했다고 계속 네. 자백을 하고 있으니까는 근데 거짓 자백인 걸 알지만은 어쨌든 본인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는 결국 풀어줄 수가 없는. 네. 그래서 먼 훗날 시간이 뒤에 흐르고 얘들이 이제 억울한 죗값을 치르고 나와서 그제서야 이제 자신의 이제 무고함을 이제 주장을 하는데 관객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답답한 게 그니까는 그 전에 증거도 있고 이 형사가 니네들 다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왜 그때 말을 안 했어? 라고 이제 생각하면은 되게 답답하긴 하지만 또 그 정도로 얘네들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 더 큰 폭력에 이제 그 휩싸이는 게 더 무서웠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에 떨면서 자신들이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장면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좀 그러니까 이 사건을 내가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뭔가 그런 요소들이 다 이렇게 아주 답답하게 흘러가는 그게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그 본인들도 강력하게 자기들의 무죄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나이 어린 애들이라는 것과 그 또 어떤 그 공권력에 압도돼 버리는 또 그것과 일이 이상하게 꼬이려니까 심지어 진범들도 이게 부산 3인조라고 하는데 게다가 심지어 그 피해자 분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진경 배우로 네. 이제 나오시는 그 여성 피해자분이 그 범인들은 경상도 말투를 썼어요라고 했는데 근데 그 3명은 다 토박이야 그 동네. 그 동네 애들이었죠. 예, 경상도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사실은 그 피해자분도 그때 이제 실제 그런 증언 같은 거 들어보면은 그 현장 검증할 때 자기들이 하지 않은 일을 이제 재연을 하다 네. 보니까는 어설프지. 전화하고 막 오히려 형사들이 야 니네 씨 그거 연습 안 했어 막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해야지 막 하면서 다 코치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 이 피해자분도 좀 이상했다는 거 그 이제 현장 검증을 할 때 뭔가 좀 이상한데 싶었고 이제 그런 여러 석연찮은 그 나중에는 오히려 이제 그 피해자도 진심으로 뭔가 이 사람의 내가 그때 또 좀 피해자로서 이렇게 어떤 확실한 그 증언을 하지 못해가지고 또 애먼 사람들을 이 소년들을 이렇게 내가 네. 힘들게 만들었구나 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같이 그렇게 더 그 사람들의 누명을 벗기는데 또 이렇게 힘을 보태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 설경구 같은 그 형사가 아니라 사실 또 그 형사 캐릭터가 실제로는 그 약초너거리 그 형사분이 모티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가 일단은 이제 그 설경구 배우가 맡은 이제 그 주연이 그러니까 극을 끌어가는 그 중심 인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영화적으로는 그렇게 형사를 그 주인공으로 한 건데 실제로는 형사보다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영화상에서 그 변호사로 나온 이제 그러니까 변호사가 더 약간 주도적으로 이제 이 사건의 그 재심을 이제 이끌어냈다고 하더라고. 박 변호사라는 분. 네. 그래서 그런 거고 코미디가 갖고 그런 게 진범 3인조랑 그 억울한 3인조랑 그렇게 대면을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근데 진범이 이제 뻔히 앞에 뻔히 있는데 그거를 안 잡은 저는 게 이제 가장 안타까운 일은 그런 거죠. 경찰도 그렇고 네. 검찰도 그렇고 얘네가 무고하고 죄가 없다는 걸 알지만 얘네가 만약에 그렇지. 진범이 아니라서 풀려나고 다른 사람을 잡게 되면은 자기네들의 신뢰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어차피 니네들은 한번 잡혔으니까는 그냥 무조건 죄를 짓던 안 짓던 니네들은 범인이어야만 해. 라는 식으로 계속 몰고 가고 그래서 그 조진웅 배우가 검사 역할로 잠깐 나오는데 3대 3으로 대면을 시켜놓고 해도 그 자리에서도 차마 얘네가 그 공권력의 그 권력에 압도당해가지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진범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진짜로 가슴이 답답해지죠. 이게 네. 진짜 우리 사회 현실인가 이러면서. 굉장히 이거 행정 편의주의적인 어떤 그거에 그냥 희생된 거지 그냥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경찰이건 검찰이건 그냥 누가 진범인 게 중요한 게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성과 쌓기에 급급해가지고 자기네들 진급을 위해서 범인이든 아니든 그냥 잡아가지고 넣어서 옛날에 성과급해서 무조건 진급하고자 하는 그런 행정 편의주의랄까 막 그런 식으로 이 처리를 하는 걸 보면은 감명스럽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건도 보면은 그 부산 3인조,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서 그 3인조를 잡았는데 걔들한테 니네가 안 했지 이렇게 했대. 니네 범인 아니지? 니네 범인 아닌 거야. 약간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게 각자가 그냥 좋을 대로 그 지역의 어떤 경찰 검찰이 그냥 좋을 대로 그냥 근데 귀찮은데 이것도 그렇게 하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도 보면은 아닌 건 알겠는데 야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번 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은 공정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신뢰주는 경찰이라면은 저희가 잘못해서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뭐 새로 진범을 잡았다 앞으로는 뭐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하더니 이렇게 뭐 좀 정직하고 이렇게 좀 강직한 모습을 보여주면 정면 승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래 다음에는 믿어보지 라고 좀 마음을 먹을 텐데 이런 식으로 뒤에서 그냥 몰래 지들끼리 쿵장 맞춰가지고 이러다 보면은 이러니까는 지금도 사람들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게 네, 그렇죠. 불신을 본인들이 쌓아놓은 게 아닌가. 그렇죠. 실제 사건 그 정도 그냥 이제 일반인의 수준에서 그냥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영화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일단 저는 오랜만에 또 냉정하게 얘기해서 최근에 솔직히 설경구 배우님이 나오신 영화들이 좀 그렇잖아 솔직히
아마 이 영화 말고 최근작은 아마 길복순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길복순인 것만 봐도 솔직히 좀 뭔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설경구 배우님이 당연히 뭐 배우로서의 뭐 능력은 폄하하지는 않지만 이제 또 배우가 연기만 잘한다고 해서 사실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작품을 보는 선구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어쨌든 또 그 배우의 뭐 연기력과 시너지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좋은 이제 각본과 그 작품을 만나야 또 이제 빛을 발하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좀 설경구 배우님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좀 나오신 영화들이 다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는 영화들이 많았는데 저는 오랜만에 그래도 좀 잘 어울리는 네. 것 같다. 그리고 설경구 배우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강철중 이미지를 네.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약간 그런 열혈 네. 형사의 이미지도 저도 오랜만에 강철중의 좀 그 향기를 다시 느껴서 아 그치. 역시 이래야 역시 이래야 설경구지. 그러니까 약간 몇몇 장면에서 강철중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젊었을 때 설경구 여기 이제 그 형사가 미친 개로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느낌이 이건 강철중의 향기가 난다. 뭐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로 정지영 감독님께서 그 강철중 느낌이 좋아서 처음부터 이 영화 주인공은 설경구 배우로 내정을 해놨고 만약에 스케줄 안 되면 난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렇게 하셨대.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고 뭐 근데 이 영화 되게 은근히 호화 캐스팅이에요. 되게 뭐 내가 대충 허성태, 진경, 유준상 그렇지. 그리고 이제 뭐 특별 출연이거나 까메오거나 하겠지만 뭐 조진웅, 박원상, 그렇죠. 서인국 그래서 아니 뭐 유명 배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래가지고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맞아요. 하여튼 되게 호화 캐스팅이고 일단은 또 박원상 배우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남영동 1985도 나오셨었고 그러니까 약간 정지영 감독과 또 이제 연이 있는 배우들이 또 이렇게 약간 뭔가 우정 출연해준 느낌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이제 은근히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봤던 배우분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 일단 그 DP2에서 그 초반에 약간 어리버리했던 그 신병 역할 나오셨던 그 배우분이 그 3례 3인조 중에 이제 한 명으로. 네. 그래서 그 배우는 내가 얼굴 한번 보면은 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 배우는 그 전에도 약간 여러 그러니까 중요 역은 아니었는데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들 네.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시더라고. 얼굴 보면 딱 아는데 이렇게 약간 평범하고 약간 좀 얼굴에 여드름 있는 네. 약간 그 분인데 그 성함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그분은 연기 잘하시고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드라마나 저기 역할 뭐 형사 막내 형사 뭐 이런 역할 나오시고 그랬었었는데 어쨌든 보면은 뭔가 아닐 것 같은데 호화 캐스팅이면서 이렇게 눈에 익은 얼굴들이 많이 나와서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네. 그 배우들이 또 자신의 그 이미지랑 잘 맞는 캐릭터를 잘 연기해 주셔가지고 영화가 조금 더 이제 완성도 있게 올라가는 뭐 다들 뭐 연기하면 그래도 오래 되신 분들이라 네. 잘 하시더라고요 진짜. 아씨 여메란 배우님 까먹었다. 아, 큰일 날 뻔했다. 여메란 배우님 요새 진짜 많이 여메란 나오신 것 배우님도 같아요. 요새 약간 뭔가 전성기 같은 느낌인데 나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영화를 볼 때 이 영화가 진지한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뭐 빵 터지는 그 개그 포인트나 뭐 웃음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네. 설경구 배우의 이제 그 부인 와이프 역할로 이 염혜란 배우님이 이 연기를 하시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웃기는 건 아닌데 그 말투와 행동과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사람들이 네. 염혜란 배우님이 이제 그 대사를 하시면은 그때마다 이렇게 빵빵 터지는 그런 느낌이 저는 좀 여메란 배우님이 양념을 쳐주시고 있어요. 약간.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극이 너무 무겁지 않게 중간중간에 조금 이제 환기하는 용도로 이렇게 약간의 이제 코믹한 이런 연기를 해주시는데 그 연기가 억지스럽지 않고 뭔가 네. 염혜라 배우님은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라. 그러니까 솔직히 이 영화에서 그 배우들이 다 그게 그러니까 그 내공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게 그렇지. 다 있어가지고 다 어떤 이제 그 각 캐릭터들의 케미가 되게 좋고 저는 이제 허성태 배우를 보면서 왜 허성태 배우는 경찰로 나왔는데도 왜 사악해 보이지? 맞아. 왜 경찰 같이 안 보이지? 나는 경찰이 아니라 뭔가 왠지 악당일 것만 같은 그런. 아니 저는 이제 그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허성태 배우를 봐가지고 아 뭐지 비리 경찰인가? 혹은 나중에 그 설경구 배우의 배신 때리나? 약간 그런 역할일 것만 같은 이상하게
이상하게 선한 역으로 안 보이는. 네. 여기서는 이제 의리 있고 있는 이제 그 설경배 그 경찰의 이제 후배, 네. 이제 든든한 후배, 착한 후배인데 또 그렇게 안 느껴진다는 거죠. 왠지 뭔가. 사악해 보여. 그래서 뭔가 화성태 배우가 이렇게 웃으면 무서워.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뭐 배우들 연기도 다 좋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적당히 그냥 대중적이면서 그래도 그 실제 사건을 좀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만들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정지영 감독님 좀 오랜만에 그 또 나온 것 같은데 신작이 네.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도 뭐.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이제 약간 다큐 일반도처럼 이렇게 무겁게 가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네.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레벨을 그 밸런스를 잘 맞추는 그런 네. 느낌이라서 약간의 좀 이제 그런 뭐 감동과 또 이제 클라이맥스로 가는 데에서 좀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하려면은 약간 좀 더 악을 더 부각시키고 조금 더 이제 또 주인공의 고군분투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면 사실 그런 게 이제 조금 그러니까 좀 약간 심플하게 그래도 좀 이렇게 극적으로 극중에서 마지막에 좀 통쾌함도 조금 있고 적당히 네. 그런 식으로 그냥 무난하게 예. 일단 영화는 전 재밌게 봤습니다. 되게 제가 뭐 시사회 가서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시사회 갔었어도 시사회를- 내가 별로였으면은 난 별로였다고 얘기했을 거야. 뭐 얘기를 안 했거나 네. 뭐 별로였다고 했거나 뭐 그랬을 텐데 시사회 안 가고 그냥 제가 이제 제 돈 주고 직접 영화관에서 봤어도 아 볼만했다라고 네.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저는 원래 뭐 시사회가 안 됐어도 제 돈 주고 보려고 했어요 원래. 또 영화도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11월 1일 날 개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굳이 빌런이라 그러면 이제 유준상하고 난 솔직히 유준상 배우의 또 그런 악역 연기 저는 좋았습니다. 네, 배우긴 한데 여기서 보면 이제 악역이 깔끔하고 단정한 그 엘리트로 네. 나오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약간 힘없고 구질구질한 약간 이런 그렇지. 피해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그런 약간 대비를 그런 식으로 시킨 것도 좀 괜찮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악이 단 한 명이 아니고 뭔가 그 집단으로서의 그 그렇죠, 네. 예, 악을 보여주는 것이 뭐 저는 표현이 괜찮게 된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겠다 싶은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명 쓴 사람들은 17년 동안 살인자라는 살인범이라는 그렇지. 그 누명을 쓰고 하는데 정말 사실은 이제 실제로도 우리나라에서 뭐 그 재심이 된 사례가 정말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극히 드물죠. 네, 그 약초노거리 그 정도 진짜 거의 손으로 꼽을 정도의 네. 얼마 안 되는 사례인데 그래도 실제로도 어쨌든 그래도 그나마 재심이 된 다음에 그 무죄가 됐고 이제 이것도 실제 판결도 오히려 2심 그렇게 갈수록 그나마 그 피해자들한테 좀 더 좋게 네. 이제 판결이 돼가지고 실제 사건이 그나마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게 다행인 건데 네. 하지만 검찰 경찰 관계자 중에 책임진 사람이 없다는 거는 역시 그거는 좀 짜증나는 그렇죠. 상황이지. 그래서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영화니까 아무튼 네.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영화 소년들 시사회 후기를 남겨보고요.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서 뵙겠습니다. 너희들 진짜로 우리 슈퍼 할매 죽인 거 맞냐? 충수! 지가 범인을 제보하려는데요. 작년에 우리 슈퍼 살인 사건 진범이요. 우리 슈퍼 사건자로 싹 다 갚아. 삼리역 인근에 사는 10대 소녀 3명을 긴급 체포하고 왜 할머니 입에 테이프 붙였어? 죽일라 그랬어? 뭐 때문에 진범에 대한 제보를 무시하셨습니까? 나는 똑바로 수사했다고 믿는데. 네가 한번 읽어봐. 이름 석자도 제대로 못 쓰는 놈이 이걸 썼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 시방 방에 갇혀있는 불쌍한 애들부터 꺼내줍시다. 그럼 이 사건에 연관된 경찰 전부하고 전쟁이라도 하실 겁니까? 애들은 여전히 우리 엄마 죽인 살인자 취급을 받고 있고 아직 경찰이랑 왔다 갔어. 너희들 꺼내줄 거야. 내가 재심 신청하십시오.